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목요일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오늘 신문 읽기 전에 간단히 많은 독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신문을 조간신문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만드는 게 아니고 판 찍는 경우를 여러 번 찍습니다. 제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5번을 찍습니다. 1판, 2판, 3판, 4판, 5판. 5판은 이제 마지막 신예판이 되는 거죠. 밤늦게 마감이 되고. 1판은 이제 초판이라고도 하고, 가판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일면이나 기사가 계속 판갈이라 해서 바뀌거든요. 기사가, 새로운 기사가 들어가고, 또 좀 시원찮은 기사가 있으면 빠지기도 하고, 더 좋은 기사 있으면 넣기도 하고, 제목 같은 사소한 손질은 상당히 많고, 아예 기사 자체가 바뀌어서, 어떤 데는 보면은 일면 같은데 아주 헤드라인, 일면 톱 같은 게 바뀌고 이래가지고, 보면 이게 같은 날 신문이 과연 맞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그거는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대개, 국제 뉴스라든가 큰 사건이라든가 혹은 밤사이에 주요 뉴스를 가지고 있어 그걸 바꾸거나 아니면 편집국장이 야, 일면 톱이 뭐가 시원찮은 거라 마음에 덜 든다. 다른 기사로 대체하자. 이렇게 해서 바꾸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기사를 다음에 쓰려고 했거나 아니면 기획했던 기사를 바꾸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읽었던 거와 시내판을 본 경우가 아마 차이도 느꼈고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조간신문이 대부분 다 그런데 요즘은 하여튼 밤에도 많이 바꾸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편집국장이나 각 데스크가 기자들 덜덜덜덜 볶는 거죠. 야, 좋은 기사 좀 써라. 밤에도 좀 새 기사 발굴해라. 그래서 좀 확확 이래 역동감 있게 새로운 기사를 찾아보자. 밤에도 뛰어라 하고 제쳐가는 과정에 그렇기도 합니다. 자, 일면에는요, 이번에는, 이런 데입니다. 통상임금 줄소송, 기업 38조 원 쓰나미. 감이 오시는 거죠? 통상임금 소송 때문에 기업이 38조 원 이대로 최대 맥시멈, 최대 38조 원을 추가로 더 줘야 될 상황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이유는 이제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라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체가 들어간다. 해당이 된다. 그렇게 하는 거고, 기업들을 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가 경총이라고 하죠. 경총에서 보고서를 하나 통계를 낸 거를 우리 기자가 보고서를 입수를 했네요. 단독 입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특종했다 이 얘기죠. 그런 겁니다. 노동계 주장은 휴일 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지급하라 하는 건데요. 이 내용이 3면에 아주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이게 뭔 소리냐? 요거부터 좀 보는 게 좋겠네요. 통상임금 소송,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근로자가 월 400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400만 원을 받으면은, 연간 얼마가 됩니까? 12 곱하면 4,8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너스, 상여금으로 정례적으로 나오는 게, 1,200만 원, 매월 100만 원씩을 더 받는다고 할 경우에, 이 근로자가 받는 통상임금이 뭐냐? 과거의 기준대로 하면 월 400만 원이지만, 상여금이 거의 임금처럼 통상임금처럼 나오니까 그 상여금 보너스를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1200만 원을 넣어서 다시 나누면 월 통상임금은 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400만 원이냐 500만 원이냐. 그럼 400만 원이냐 500만 원이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이게 이제 이 기사의 그 핵심이죠. 이 월 기준이 베이스가 400만 원이냐 500만 원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받는 야간 수당, 휴일 수당, 또 연장 근무에 따른 수당, 또 연월차 하는 연차 수당 이런 것들에 대한 산정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400만 원 계산해서 어떤 사람이 1년에 60일분 정도 60일간 휴일 야간 근무를 더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은 400만 원 곱하기 이제 연장 근무는 통상임금이 1.5배잖아요. 400만 곱하기 1.5 곱하기 2개월 해서 받는 게 이제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올 텐데 요게 베이스가 만약에 통상임금 500만 원이면 500만 원 곱하기 1.5 곱하기 2개월 이래 되니까 결과적으로 30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죠. 그거를 말하자면 이제 근로자들이 법원에 대고 돌려달라 사측은 돌려달라 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 하나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작년 3월이죠. 대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에 금아 리무진이라는 버스 회사가 그렇게 노동자들이 19명이 일하는데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너스도 통상 금액으로 통상 그거로 임금으로 넣어달라고 하는 게 돼서
이제 이 기사가 비롯됐는데, 물론 이제 악유는 있습니다. 그때 이 회사는 특수하게 그거를 임금처럼 매달 상여금이라 해서 뭐 예를 들어 분기마다 준다든가 연말에 준 게 아니고 매달 줬기 때문에 사실 임금의 연장이다 하는 그런 얘기고, 뭐 모르겠습니다. 케이스가 다르니까 경총은 아마 이게 다 다른 케이스니까 똑같이 이 대구 금화리무진처럼 이렇게 갈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노동계에서는 금화리무진 봐라, 이 판결이 났으니까 그렇게 내놔라,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렇게 만약에 단순 계산액에 다 주면은 기업으로서는 최대 38조 원을 줘야 된다. 임금 시효는 3년이거든요. 3년치를 돌려준다고 하면은 38조 원이 된다. 그런 지금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으로서 무지 부담이 될 텐데, 이게 기업 임금비에 10% 해당된다 그러고, 3면에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씁니다. 3면 메인 제목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한국 GM 한국법인이 있죠. 옛날 대우자동차 변신. 사상 최대 실적 낸 한국 GM은 8,100억 원의 발목 잡혀서 적자 전환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넣어줬을 때 이 우발 인건비로 쳐서 넣는다면 미리 준비해둘 때는 8,100억 원이다. 이게 8,100억 원. 안 그래도 저 한국 GM이 최근에 GM 본사 회장이 뭐 한국의 안보 문제가 위험이 있고 이렇게 해서 좀 공장 이전 철수까지도 검토한다고 했던데, 사실은 그게 단순히 북한 위협 핵 리스크, 뭐 북핵 리스크가 아니라 바로 이 채무, 우발 채무에 대한 그 부담이 작용했다 하는 해석도 이 3면 기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정부라면 이제 산업부,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기업의 부담이 갑자기 너무 커지니까 경총은 대응책을 마련해달라 이러고, 일면에 나왔습니다. 노동계는 휴일 수당 등 다시 계산해서 지급하라 이러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 기사에 대구 금화리무진 관계도 들어가 있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인데, 업계에는 자동차, 조선 같은 데 가장 큰 타격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거는 상황이 그렇죠. 자동차와 조선 같은 데가 아무래도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이런 게 많을 테고, 또 조선 같은 데 어차피 인건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있으니까 그렇다 하는 기사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정부 규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큰 기사가 현대차가 중소기업에 연 6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내부 거래했던 걸 중소기업에 개방한다는 게 일면에 크게 들었습니다. 대상이 광고 물량, 그 다음에 물류, 이런 거 일감을 몰아주기 해소라고 하는데,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차가 광고를 집행하는 데서 현대차 계열사인 이노션이라고 광고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원래 국내 광고 물량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룹에서 2,200억이 국내 물량인데, 이 중에 일부 부분을 아주 신차 전략이라든가 영업 전략, 굉장히 중요한 회사 영업 전략 빼고는 문을 열겠다. 그러니까 다른 광고 회사의 경쟁 입찰을 사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죠. 최근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현대차가 처음인가요? 하여튼 돋보이기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 정책을 했다. 그런 얘기고요. 요 기사는 관련 기사가 6면에 들어가 있는데, 6면을 우선 먼저 보고 또 사설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면, 이건 조금 내용이 다르군요. 일단 넘어가고, 사설을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이거에 쏟아지는 법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 활동의 자유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통제가 시작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사설이 이제 시작했는데, 기업 활동을 범죄화하는 법도 아닌 법이 쏟아진다.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하여튼 목소리를 분명하게 냈군요. 이런 식으로 기업 간의 계약도 부정하고 정부가 시장 대체하려는 이런 건 곤란하다. 안 그래도 최근 법원에서 기업에 대한 판결이 아주 엄하게 돼서 법정 구속도 하고 실형들을 많이 때리는 와중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기업 활동 위축되는 거 아니냐. 기업의 이렇게 계약, 그 다음에 자유로운 영업까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지금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이 물경 40개나 된다고 하니까 이 법 중에서 어떻게 되는지 재계 우려도 크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일면기사, 서울대 병원과 하나대투증권이 중국에 병원을 수출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의료기술이 전번에 사우디인가? 이거
저기도 나왔었죠. 사우디, 두바이에 의료 진출한다고 나왔는데, 서울대병원 이 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과 하나대투증권, 중국의 병원 수출, 베이징의 산부인과를 병원을 건립하는데, 20년간 연 100억 원 수입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대에,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대 그 잘난 학생들 그렇게 몰려가는데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몰려가서, 의사들 그 분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의료 확실하게 해가지고, 의료가 됐든, 의학이 됐든, 약품이 됐든 해가지고 좀 수출도 하고, 세계 그 경제 성과를 내서 나라에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이 수출된다니까, 의대 학생들 전부 다 의대로 공부 좀 하면 의대 다 몰려간다는데, 그게 성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제 해석입니다. 추경세출 2조 확대해서 효과 높인다. 여야정 잠정 합의. 그동안 17조 3천억 하겠다 했는데 17조 3천억에도 12조가 거기에 자동으로 계산되는 세금 덜 거치는 부분, 그 다음에 나라 자산 못 파는 거 빼고 나면 실제로 5조 3천억이라서 얼마 안 된다고 하는 기사가 어제 나왔는데 5조 3천억으로 효과 적다 하니까 2조 더 늘렸어. 실제로 쓰는 돈을 2조 정도 더 내릴, 그래서 하기로 했다 하는 정치권 얘기를 좀 크게 썼군요. 일면에. 이면에는 원로들, 옛날에 왕년에 노땅 관료들 많이 나왔네요. 코리아 미러클 발간 보고에서 경제 원료들이 쓴소리를 했다. 이현재, 김용환, 진념 이런 사람 얼굴 보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건 기업 투자와 고용 아니냐. 일종의 쓴소리인가요? 그랬고 아래는 정광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오늘 퇴임한다고 합니다. 그 퇴임에 맞춰서 환경하고 인터뷰를 했네요. 국부전쟁에서 이기려면 연기금 글로벌화 써줄러야 한다. 국부전쟁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니까 하는 얘기죠. 싱가포르, 두바이,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데 국부펀드가 유명하죠. 그런 이제 글로벌 경쟁을 벌인다. 이런 얘기고요. 4면은 일감 몰아주기, 제재, 경제계 강타 이런 제목을 벌여놓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사설도 나갔고 기사로도 크게 썼던 그 사안이네요. 일감 몰아주기 이게 대기업만 겨냥한 거냐? 지금 이 기사에 보면 대기업만 겨냥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데도 무려 1350곳이 7월에 정해세 폭탄을 맞을 거다 이겁니다. 대기업이 너무 말하자면 좀 경제적 말하자면 좀 역량이 커졌다 할까요? 몫이 커졌다 이런 거에서 시작한 경제 민주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제재의 결과적으로 예기치 않게 이거는 원했던 바가 아닌 것 같은데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에도 그렇게 파장이 간다는 기사고, 그 옆에는 또 이게 외국인 지분 5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외투기업에는 일감 이거 제재에서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그 문제를 짚었네요. 이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기업이 무려 12,200곳이 된다. 이거 왜 그럼 여기는 빼줬느냐? 그동안 빼준 얘기는 외투 기업에다가 이렇게 정기세 폭탄을 먹이면은 통상마찰 소지가 있다 해서 정부가 그거를 뺐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는 정부가 하긴 했는데 정부, 국회 포함해서 의도는 좋았지만 통상마찰 한다고 외국인 입장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고 이러니까 허술한 제도 아니냐. 제도를 법과 규정을 만들 때 좀 미리 잘 알아보고 할 것을 잘 못해서 결국 허술한 제도, 허술한 정책이다 하는 그런 지적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미래부 장관 취임을 했는데 좀 몇 개 있죠. 최문기 씨 미래부 장관인데 이 양반은 교수 출신인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소프트웨어 교육해서 창조경제 비타민이 되겠다. 좋은 말이네요. 그렇게 돼 있고 어제 취임식을 했는데 취임사는 10분, 특별 강연 90분, 장관 취임식이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강승모 카이스트 총장 취임 50일 강의한 그런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공매도 논란. 어제 그 쉘터리온의 서정진 회장의 그 공매도 거기 있었죠. 커지는 공매도 논란.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지금 어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공매도는 정시 투자 활력이냐, 시장 혼란 부추기는 행위냐, 공매도가 자본시장의 독버섯이냐, 약인가, 이렇게 썼습니다. 결론 없네. 지금 약이라는 얘기도 없고, 독버섯이라는 얘기도 없고, 투자 활력이라는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 전문가 사이도 논란이 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 하는데, 어제 셀터리온 가격은 내렸죠. 옆에 기사가 그겁니다. 천당과 지옥오간 셀터리온. 그저께 서 회장이 기자회견 했을 때는 5% 올랐다가, 어제는 다시 이제 하한가로 내려갔다 해서 이제 확 올랐다 내렸다가 좀 요동하네요. 네,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달면 정치면에는 박통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이 논란 빚은 경제민주화 다시 정의한 박 대통령 이렇게 읽고 공정시장 만들자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기업 옥죄서는 안 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꼭 이대로 잘 안 되는 수가 있죠. 뭐 취지는 좋으나 그 법을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든가 현장 공무원들이 또 있고 하니까 잘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일단 여기 대통령 얘기는 그렇습니다. 대기업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당의 얘기는 경제민주화 관련법은 국회에다 맡겨달라. 대통령 나서지 말라 해서 뭐 일종의 반발이랄까요? 반박 논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북한 기업 대표들 입국 불허 개성공단 사태 장기화된다. 관련해 먹겠고 일면에 사진 한 줄 있었습니다만 박 내각 52일 만에 지각 완료. 그러니까 윤진숙 해양수사부 장관 등 마지막 남은 4명 어제 장관 임명을 해가지고 한참 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장관들 진인용이 짜여졌네요. 그러겠습니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 논란 끝 됐는데 하여튼 뭐 장관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좀 요 관찰 대상이 됐네요. 국제멘토원 외신을 그냥 잘 받아서 정리했군요. 중국 내부에서도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채가 지금 통제불능 상태에 다다랐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본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판 서브프라임은 이제 미국 그 얘기죠. 가능성 부재가 해놨고 그러나 중국 정부에서는 문제없다 하는데 중국 회계협회 부회장이 몇 곳 감사하려고 했는데 하도 심해서 손을 뗐다고 그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는 워낙 짝퉁이 많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제품도 짝퉁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회계장부도 짝퉁 알기로 우습게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의혹이 갑니다. 일본 65세 이상 인구 3천만 명 첫 돌파. 일본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갔나요? 실버 세대 반찬 매출이 70% 껑충 그랬고 미국 보스턴의 마라톤 참사도 속보했습니다. 용의자는 오리모중이고 테러 다음날 어제 상원 의원의 독극물 편지가 배달되고 이게 이제 외로운 늑대 소위 말하면 미국 내에서 그냥 자생적으로 불만자 세력이 한 외로운 늑대 소행인지 뭐 알카에다라든가 미국 외부의 테러 조직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수사에서 나와야 되겠죠. 이런 저는 관심사입니다. 독일 부자들 나 떨고 있니? 독일 정부 스위스 은행 유출 정보 사들에 200여 곳 급습했다는 기사도 있고 금은 죽수는데 다이아몬드는 잘 나간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 불법 체류자 시민권 취득하는데 13년 걸린다. 그런 얘기 있네요. 해외 산업 탄소 배출권 시장이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게 톱에 들어가 있고요. 금융면은 쑥쑥 너는 증권사 보험 판매 한화생명이 1위다 하는 게 톱이군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내주부터 DTI 총부채 상환비율 적용한다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산업면 근데 이것도 이제 일감 몰아주기 그 속보군요. 현대차, 광고, 물류, 중소기업에 개방했고 대기업들 내부거래 비중 축소, 발빠른 움직임을 이래 보이면서 또 SK 같은 경우 계열사가 잇따라 합병한다. 계열사 합병을 해놓으면 이거 물감 몰아주기가 되니까 합병을 해놓으면 뭐 그냥 회사 내에 업무 처리가 될 테고요. 효성 3세들은 자회사에서 경영 손 뗐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일감 몰아주기 규제안 통과 때는 112개 기업이 직격탄이 된다. 포스코도 광고 계열사를 매각했다. 뭐 그런 기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는 삼성물산이 세계 3대 니켈 광산 투자 전날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기업 2면에는 이건희 회장 귀국하자마자 공격 투자 지시 중단했던 삼성 반도체 17라인 공사 재개했다. 그런 얘기들 들어있습니다. IT면에는 보조금 전쟁 잠잠해지니까 휴대폰이 안 팔린다. 톱입니다. 아래는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보다 보안이 취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고 중소기업면은 건너가도 되겠습니다. 생활경제는 불경기에 기운 빠진 홍삼시장. 홍삼시장 요즘 판매가 많이 줄었나 보죠. 불경기에 영향받았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백화점 봄세일은 선방했다. 뭐 때문에 혼수, 레저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절 수요가 많았다. 재밌는 기사네요. 그렇습니다. 정권면은 건설 조선주라고 어닝 쇼크 꼬리표 달지 마라. 이게 뭔 소린가? 더 업그레이드 있고.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실적 악화에 금, 은 등 원자재 폭락까지 ELS, DLS 투자자 나 어떻게? 이게 뭐 이런 파생상품 파는 이런 것들은 제목도 어려워요. 주가 연계증권 ELS
파생 영계증권 DLS. 암호 갖고, 신호 갖고, 이 하이테크 상품, 금융상품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큰 코 다칩니다, 잘못하면. 정권이면은 가치주의 한국밸류도 현대차 산다. 돈육, 선물시장 흥행참패. 돈육이라면 돼지고기입니다. 글자가 이제, 그러니까 돼지고기 선물시장 흥행의 참패다. 이유는 여타금나자 활성화가 잘 안 됐네. 네, 뭐 그런 기사들이 쭉 있습니다. 큰손, 미국 펀드 주목하기 시작했다. 해외 펀드에서 돈 빠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자, 27면은 또 한국 경제만에 나오는 중요한 면이죠. 태셋, 대학과 취업문을 여는 한경의 태셋, 공인 인정 1호 경제인지력 시험 태셋 한 면 들어갔습니다. 역대 태셋 수상자 77%가 서울대 갔다. 그러니까 태셋 열심히 해서 딱 점수 받아놓고 좀 따면 서울대 갑니다. 1회부터 18회까지 수상자 대학 진학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다 하니까 보고. 근데 문제가 간단치 않죠. 그러나 또 아주 어렵지만 않고 재미도 있고 하니까 많이 한번 쳐가지고 선급도 하시고 젊은 독자님들은 진학도 하고 취업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부동산은 4.1 부동산 대책 양도세 면제 기준 완화했더니 주택시장에 약발이 돋는다고 썼네요. 개포주공 하루세 호가 3천만원 긍충. 이 개포주공이 서울의 그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는 말이 부동산이지. 부동산이라 이게 금융상품이라고 되거든요. 몇 퍼센트 투자에 몇 프로 오르면은 용적률이 얼마 남고 하니까 이게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 상품이라 금융상품이다. 한참 지난 얘기지만 그런 얘기도 전에 있었죠.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계약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6억 초과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다운 계약서 조심해라. 그런 거 되어 있습니다. 사회면은 2조 5천억 경인 아라뱃길 하루 이용 화물선 한 척이 또 난리네요. 하루에 한 척만. 서울 쓰레기 컨테이너 담아 운반하자. 서울시가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게 톱에 들어가 있고, 구급 공채. 구급이라면 공무원 중에 제일 낮은 직급인데 여기도 경쟁률 74대1. 아이고, 이게 실업 문제, 청년 취업난이 그대로 나네. 전번에 경찰 중에 제일 하위 직급, 이파리 두개 순경 뽑는데 각 지방청 뽑는데 광주에서 그때 240대1인가 경쟁률 나왔죠.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이 구급 공채 74대 참 걱정입니다. 그러나 너무 또 용기 하지 말고 또 힘내서 하십시오. 골프면 여기 또 엔터테인먼트에는 조용필 가왕 황제 조용필 기사 크게 났습니다. 싸이도 뜨지만 안에서는 조용필, 밖에서는 싸이. 요즘 대한민국이 즐겁다. 그런 거 들어가 있군요. 인물면에는 옛날 변협회장 신영무 씨 인터뷰 들어가 있고, 사설은 아까 봤습니다. 아래 사설은 직업훈련 중심의 독일 교육이 청년 실업률 낮췄다. 어제 외신에 나왔잖아요. 독일이 청년 실업률이 아주 상황이 좋다. 그랬는데 그게 다 독일 교육 탓이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